U to the young to the 똥 to the good to the rummy. 한번 열었다 하면 시간 삭제가 마약급인 서비스가 있습니다. 바로 쇼폼 영상 플랫폼 틱톡인데요. 미국의 빅테크 스타트업들은 앞다투어 이 틱톡을 따라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쇼츠를 만들고 인스타그램에서는 릴스를 만들었는데요. 그럼에도 틱톡의 성적을 따라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틱톡은 이미 2021년 9월 전 세계 MAU에서 구글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고요. 2022년부터는 한 달 이용 시간도 유튜브를 추월했습니다. 또 2022년 1분기에만 게임 앱을 포함한 모든 앱에서 가장 높은 매출인 8.4억 달러, 1.1조 원의 매출을 일으켰죠. 사실 이찌라에서도 리뷰한 텐센트 편만 봐도 마와통이 QQ나 위챗을 만들 때 엄청나게 베끼면서 성장을 했거든요. 다른 중국 기업들도 그렇죠. 그런데 틱톡은 서비스의 리더십을 가지고 등장해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베끼기 시작한 최초의 중국 서비스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때문인지 2020년 중반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틱톡을 안보에 위험이 되는 기업으로 분류하고 미국에서 사용을 금지시키고 틱톡을 매각하라고 압박했어요.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 월마트가 틱톡을 사려고 달려들었죠. 당시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는 트럼프의 대선을 위한 정치적 결정이라며 사용 금지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미국 법원에서 이는 받아들여졌습니다. 트럼프의 재선이 실패하면서 제재는 사라졌고 인수 시도도 무산되었는데요. 이후 틱톡은 미국에서 더 큰 인기를 누리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반중국 정서와 개인정보 이슈로 상대적으로 덜 쓰이기는 하지만요. 지금 세계에서 가장 오래 쓰는 서비스 틱톡, 그리고 틱톡을 만든 회사 또우인을 살펴봅니다. 짱이밍은 1983년생으로 푸진성 출신이에요. 이미 IT 창업이 활발한 시대에 태어난 만큼 여러 차례 창업에 도전합니다. 난카이 대학에서 소프트웨어 공학을 전공했어요. 2005년에는 선배가 창업한 코워크 솔루션 기업에 들어갔다가 2006년 검색 엔진 쿠신 창업팀에 합류해서 검색 기술을 개발합니다. 또 대기업에 다녀보고 싶어서 마이크로소프트에 입사했다가요. 2009년에는 부동산 검색 플랫폼 지우지우팡을 창업하고 부동산 카테고리 1위를 찍기도 합니다. 이런 행보를 거쳐 2012년 드디어 바이트댄스를 설립합니다. 엔터 회사 이름 같지만 컴퓨터에서 쓰는 바이트를 의미해요. 초기의 성공작은 찐러 터우티아, 오늘의 헤드라인이라는 뜻의 뉴스 앱이었어요.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이 찐러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찐러가 성공하고 나서 다른 서비스로 이 쇼폼 플랫폼을 만드는데요. 이미 중국에서는 콰이쇼가 쇼폼 플랫폼으로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짱이밍은 이를 따라 틱톡의 모태인 또우인을 만들었는데 1년 만에 대박이 난 거죠. 틱톡이 세계적인 서비스로 거듭나면서 기업 가치는 1,000억 달러 이상의 헥토콘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2021년 짱이밍은 중국 전체의 2위 부자가 되었는데요. 텐센트의 마와통, 알리바바의 마윈보다도 앞섰고요. 무엇보다도 30대 젊은 부자라는 점이 놀라웠죠.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는 동시에 짱이밍은 돌연 CEO를 사임합니다. 2020년 마윈 사건을 계기로 중국 정부가 빅테크 기업들에게 강력한 제재를 시작했는데요. IT 업계의 창업자들이 줄줄이 사임했죠. 핀두어도어의 황정과 더불어 찡동의 류창동 역시 사퇴했어요. 틱톡의 장이밍도 2021년 5월 CEO에서 물러납니다. 홍콩이나 미국에 상장하려고 했던 바이트댄스의 상장은 무기한 연기되었죠. 짱이밍은 고등학교 때 매일 20개가 넘는 신문을 정독할 만큼 뉴스 광이었대요. 그런데 2010년대에 와서는 뉴스를 제공하는 포털 사이트들의 일방적인 헤드라인에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 결과 바이트댄스를 창업하고 찐러 터우티아오라는 뉴스 앱을 만든 건데요. 하지만 이미 텐센트나 소후가 뉴스 시장을 확고하게 이끌고 있었어요. 단지 언론사들의 뉴스를 큐레이팅하는 것만으로는 경쟁자들을 능가할 수 없었죠. 찐러는 다른 방식을 고민합니다. 자체적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기로 했는데요. 기자를 채용하거나 데스크를 둔 것이 아닙니다. 1인 미디어 콘텐츠를 담기로 합니다. 금전적 인센티브와 홍보를 통해서 창작자들을 끌어들이는데요. 텍스트로 된 기사부터 영상, 라이브 방송, 칼럼, 오디오 클립 모든 형태의 콘텐츠 발행이 가능했습니다. 지금 카카오를 보면 브런치도 있고 또 카카오 뷰에서 창작자들이 콘텐츠를 발행하고 수익도 내고 있으니 이런 형태가 낯설지 않은데요. 2013년에는 파격적이었어요. 콘텐츠 창작자들이 몰려듭니다. 또 찐러는 분야별로 인플루언서를 유치했는데요. 이들에게 공식 배지를 달아주고 대중들과 소통하게 했어요. 점차 점유율을 확장한 찐러는 뉴스 서비스 1위는 물론 종합 콘텐츠 플랫폼이 됩니다. 2016년에는 공룡 텐센트가 80억 달러의 인수를 제안했으나 짱이밍이 이를 거절했어요.
주목할 것은 이때부터 바이트댄스가 체류 시간을 길게 하기 위한 AI 알고리즘 개발에 몰두했다는 겁니다. 사용자들의 클릭률이 높고 시청 지속 시간이 높은 컨텐츠를 더 많이 띄워준 거죠. 또 개인의 관심사별로 맞춤화해서 사용자들이 이 앱에서 더 오래 놀도록 했는데요. 그 결과 2020년 중국 앱 중 체류 시간 1위에 도달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아는 틱톡, 중국 명칭은 또우인이죠. 또우인은 이러한 맥락 속에서 태어납니다. 또우인에 앞서 콰이쇼우가 쇼품 영상을 시작했는데요. 반응이 좋은 걸 보고 또우인도 뛰어든 거죠. 그 뒤에도 많은 쇼품 앱이 출연했지만 현재는 또우인과 콰이쇼우의 양강 구도로 정리되었는데요. 또우인은 사용이 아주 쉽습니다. 영상을 보기 위해서 손가락으로 클릭만 하면 되죠. 메뉴도 다 숨어 있고요. 댓글창도 숨어 있습니다. 저장도 쉽고 다른 앱으로 공유도 쉬워요. 더 중요한 건요, 제작이 쉽습니다.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려면 편집을 어느 정도 배워야 하지만 틱톡은 폰으로 찍고 폰으로 만들어서 올리면 되죠. 이를 위해서 각국의 최신 음악 저작권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15초 영상이라는 엄격한 규칙이 있었으나 현재는 최대 10분까지 확대해 종합 영상 채널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만 봐도 사용자의 60%가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린다고 해요. 소수의 크리에이터가 이끌어갔던 기존의 플랫폼과 다른 점이죠. 또 틱톡이 중독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추천 영상이 무한하게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보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자꾸 보게 되죠. 월간 사용 시간이 유튜브보다도 많아졌는데요. 유튜브하고는 뭐가 다를까요? 유튜브는 내가 시청한 영상, 구독한 목록을 바탕으로 컨텐츠를 추천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비슷한 컨텐츠를 보여주죠. 하지만 또우인에서는 인기 있는 신선한 영상을 계속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실 팔로워 여부는 크게 중요하지 않죠. 검색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바이트댄스는 AI 랩을 만들어 AI 원천 기술을 개발합니다. 자연어, 머신러닝, 얼굴 인식 등 3,500개 이상의 AI 특허를 냈다고 해요. 이 AI 랩에서 만들어진 알고리즘을 또우인과 찐러어에 가져다가 변형해서 쓰는 건데요. 아까 찐러어 뉴스 서비스에서도 체류 시간을 늘리기 위해 알고리즘을 연구하고 도입했잖아요. 그것이 너무 잘 작동한 나머지 또우인에서는 오랫동안 체류하게 돼버렸고 청소년 중독 문제까지 심각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대세가 숏폼 컨텐츠로 넘어가면서 사람들은 숏폼 컨텐츠에 수익 모델이 붙기 어려울 거라고 걱정했어요. 언뜻 생각해보면 숏폼 영상 앞에 앞광고를 붙이기도 어렵고 이거 어떻게 돈 벌지? 싶잖아요. 그런데 2021년 매출액이 3,678억 위안, 71조 원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어디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을까요? 숏폼 영상은 사실 크리에이터, 즉 왕홍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먼저 왕홍은 라이브를 하면서 또우인에서 별풍선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수익을 또우인과 나누겠죠. 그리고 영상을 넘기다 보면 피드 중간중간에 기업들의 광고가 들어가기도 하고요. 또 PPL도 많이 합니다. 재미있는 건 왕홍이 PPL을 하는 것을 또우인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계한다는 사실인데요. 2019년부터 또우인은 왕홍 플랫폼 싱2를 운영해왔어요. 광고주가 광고를 올리면 왕홍들이 견적을 보내고요. 낙찰이 되면 광고를 진행하고 광고비를 또우인과 왕홍이 배분합니다. 이때 이 플랫폼을 통해 매칭된 광고는 또우인에서 상위 노출을 해줍니다. 싱2를 안 거칠 이유가 없는 거죠. 또 또우인에서 활발하게 작동되는 것이 라이브 커머스인데 또우인 안에 샵이 있어서 기업들은 광고를 하면서 동시에 또우인 안에서 상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또 왕홍도 샵을 열 수 있습니다. 왕홍들은 제품 리뷰를 하거나 추천을 하면서 또우인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거죠. 인스타그램에 했던 것처럼 외부로 나가는 링크를 받고 내부에서 구매하도록 하는 건데요. 이 안에서 매끄럽게 결제도 가능하도록 또우인 페이도 만들었습니다. 또우인 내에서 즐기고 구매까지 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모두 갖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광고를 많이 하면 사용자가 이탈하지 않을까요? 또우인을 쓰는 사용자의 73.6%가 Z세대인데요. 이들은 광고여도 재미있으면 상관없다고 답변합니다. 또 내가 좋아하는 인플루언서를 따라서 구매하고 싶다는 반응을 보였죠. 그래서 또우인의 라이브 커머스는 매우 높은 비율로 구매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7년 5월 또우인은 틱톡이란 이름으로 글로벌 버전을 출시합니다. 출시 1년 만에 글로벌 가입자 1억 명에 도달했는데요. 지금까지 세계에 출시된 모든 서비스 중에 가장 빠른 속도였습니다. 현재는 매월 10억 명 이상이 쓰고 있고 그 중에 절반은 중국, 미국, 인도인입니다. 중국은 또우인이란 이름으로 서비스를 분리 제공하고 있고요. 앞서 살펴본 커머스가 좀 더 고도화되어 있죠.
그래서 매출은 중국에서 79%, 미국에서 8% 발생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또우인에서 검증된 BM이 틱톡으로 확대되면서 글로벌 매출도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죠. 또 최근 쇼핑 플랫폼에서는 10대뿐만 아니라 40, 50대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일례로 유덕화가 170억 원을 받고 또우인에서 라방을 하면서 7080이 대거 유입되었다고 하죠. 이렇게 연령도 확대되면서 또우인은 계속 확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모 회사 바이트댄스는 2022년 5월 또우인으로 사명을 바꿨습니다. 이에 또우인이 동영상 서비스만으로 홍콩 증시에 상장할 거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1년 반 동안 해온 빅테크 기업 규제를 풀어줄 것 같거든요. 팬데믹의 영향으로 경기가 위축되자 정부는 플랫폼 경제의 지속 발전과 빅테크 기업의 국내외 상장을 지지하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한 명씩 불러다가 혼을 냈으니 이제 좀 풀어주는 느낌이에요. 현재 또우인은 틱톡 7억 명, 또우인 6억 명으로 전 세계 13억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가히 시대를 대표하는 서비스로 부상했는데요. 동시에 찔러를 통한 검색 비즈니스, 온라인 교육, 전자상거래, 게임, 오토, 헬스케어의 전용 반도체 설계까지 하고 있습니다.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이른바 BAT로 불리던 중국의 빅테크 기업이 세대 교체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저도 이제 유튜브를 떠나서 틱톡으로 가야 하나 고민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오늘 영상 잘 보셨나요? 이치라는 앞으로도 미국, 중국을 포함하여 글로벌 IT 기업들을 계속 리뷰해 나갈 텐데요. 최대한 많은 소스를 수집하고 있지만 공개된 정보만으로 리뷰하기에는 아쉬울 때가 많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기업을 더 잘 리뷰할 수 있도록 도움 주실 글로벌 기업의 PR팀이나 내부자가 있다면 도와주세요. 간단한 취재를 통해서 글로벌 IT 기업을 더 잘 소개해보고 싶습니다. 아래 코멘트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치라였습니다.